두리안은 흔히 천국의 맛, 지옥의 냄새로 불리는 독특한 과일입니다. 달콤하고 영양도 풍부하지만 강렬한 냄새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대중교통이나 호텔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중국에서는 이른바 두리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피자, 구이, 케이크 등 두리안을 활용한 음식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는 껍질을 까서 과육이 얼마나 많은지 인증하는 두리안 랜덤박스 놀이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자체 두리안 생산도 확대하고 있지만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서 두리안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대부분의 수입을 엄격하게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리안 수입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약 4배나 늘어난 40억 달러 규모에 달했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전 세계 수출용 두리안을 거의 다 사들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세계적 투자은행 HSBC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분기 기준 세계 두리안 수요는 2022년 대비 400% 증가했고 이 중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한 수요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두리안에 푹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중국의 두리안 열풍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체리 프리덤의 시대가 가고 두리안 프리덤이 대세가 되고 있다. 지난해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비싼 과일을 고민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체리 프리덤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제 그 대상이 두리안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 기준 한 통 가격은 크기와 품종에 따라 100위안에서 300위안을 호가합니다. 이는 수박 한 통 가격의 10배, 저렴한 스마트워치 한 대 값에 맞먹는 수준이죠. 특히 단맛이 강해서 두리안의 에르메스로도 불리는 무산킹 품종은 500위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싼 만큼 소비자들에게 고급 과일로 인식되면서 부를 인증하는 수단으로도 자리 잡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결혼이나 명절 귀양 선물로 두리안을 주고받는 문화도 흔해지고 있죠. 실제 중국의 한 여성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허난성의 농촌 마을에서는 친인척이 결혼할 때 포도나 우유, 말린 버섯 등을 보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요즘은 포도 대신 두리안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두리안 수요가 급증한 배경에는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영향이 큽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서 수입 관세 부담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두리안의 수입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통관 절차도 간소화되면서 두리안이 더 빠르게 중국 시장에 유통될 수 있었죠. 더불어 과시용으로 비싼 과일을 소비하는 성향이 맞물리면서 두리안의 인기는 더욱 상승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두리안과 유사한 풍미와 식감을 가진 과일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과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막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 수출국의 농가와 계약하는 것은 물론 물류센터 확장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일부 지역에서도 두리안이 생산되고 있지만 품질이나 수량을 충족하지 못해서 대부분을 동남아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죠. 지난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두리안 수출액은 67억 달러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대 수입국인 만큼 중국은 동남아 시장에서 큰 손으로 통하는데요. 이들의 폭발적인 수요는 주요 생산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국인 태국에서는 두리안 사업으로 인해서 신흥 부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죠. 미국 뉴욕타임즈는 지난 6월 한 두리안 관련 회사가 올해 안에 업계 최초로 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계획이고 일부 농장주는 100만 장자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의 대표적인 빈촌이었던 찬타부리 지역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주변이 모두 허허벌판이었고 두리안 포장 공장은 겨우 10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6,000개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고급 주택, 병원, 쇼핑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면서 부촌으로 변모했습니다. 두리안 재배 확대로 농업의 판도가 바뀌는 곳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세계 최대 커피 산지 중 하나인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가 두리안 밭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지 농부는 매체 인터뷰에서 같은 면적이면 커피보다 두리안을 재배했을 때 소득이 5배가량 높다고 밝혔습니다. 너도 나도 커피나무를 갈아엎고 돈이 되는 두리안을 재배하기 시작하자 베트남 정부는 커피나 쌀 등 기존 작물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커피의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태국의 두리안 과수원 면적은 지난 10년 전 대비 2배로 늘었고, 필리핀의 경우 중국 두리안 수입량의 1%를 차지하지만 중앙정부가 나서서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점점 부유해지는 14억 인구의 나라가 뭔가를 맛보게 되면 아시아의 모든 지역이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편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중국의 두리안 열풍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호황을 맞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의 매력과 함께 그에 따른 위험성도 생긴 겁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동남아로부터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자국 내 두리안 수요에 대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리안을 이용해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밀착을 강화하고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할수록 수출국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이 두리안을 언제든 제재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베트남 당국에 서한을 보내서 두리안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약 21억 달러의 두리안을 수출했을 정도로 중국 시장을 확대해 왔는데 중국 정부가 돌연 수입 중단을 발표한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과도한 양의 중금속 검출을 이유로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분쟁 중인 베트남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중국 정부는 베트남산 두리안 수입을 모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수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면서 오히려 베트남 측에 중금속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파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베트남산 두리안 수입 공백은 최근 부쩍 가까워진 말레이시아산으로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월 19일 중국 정부는 말레이시아산 수입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이와 관련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거대한 시장을 이용해서 동남아 국가를 길들이는 두리안 외교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전에도 식품 수입을 무기 삼아 상대국에 경고를 보낸 일이 있었죠. 지난 2012년 중국은 필리핀산 바나나에서 해충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입을 거부했는데요. 당시 두 나라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마찰을 빚던 시기였고, 필리핀 측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1년 대만의 파인애플 수입 금지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중국은 유해 생물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지만 외신들은 대만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파인애플 수출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던 대만은 돌연 수출이 중단되자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었죠. 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윤수는 중국은 자국의 경제 규모를 이용해서 언제든 무역으로 수출국을 벌줄 수 있다면서 중국에 판매하는 것은 기회이자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두리안은 이제 단순한 과일을 넘어서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리안 프리덤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죠. 전문가들은 중국의 두리안 수요가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국에서 두리안이 외교적 도구로도 진화한 만큼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특별한 과일이 국제정치에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